일단 도매국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도매국을 쓰는 이유는요, 도매국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일단 사업자든 일반이든 누구나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국을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곳들은 도매 사이트나 위탁 판매 사이트들 같은 경우 정회원으로 하시려면은 본인이 이제 사업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회원을 등급을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일단 연습하기로는 도매국 사이트가 적당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탁하는 사이트들 그런 것들 여러 군데 좀 알려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그런 데서 더 소싱 하시면 아마 더 더 저렴한 상품들도 소싱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는요, 간단히 말하자면 도매 사이트예요. 도매는 뭐냐면 상품을 우리가 잔뜩 사다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보내는 그런 방식이 도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은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에 있는 인기 100을 활용해 보시면 도매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패션 잡화 화장품에서 고르겠다. 그러면 패션 잡화 화장품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시면 최소 뭐 5개, 최소 30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최소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들면 120개 이상을 내가 소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 최소 수량이 120개니까 상품을 주문하면 보내는 그런 형태가 원래는 도매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품을 눌러보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랑 이런 것들이 보이고 하나당 590원으로 되어 있고 120개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품은 여기에서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이 상세 페이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파스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사두시기도 하니까 수량이 좀 많이 부담되긴 하네요, 쟤는.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파스 같은 경우는 한 개씩 파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묶어서 몇 개 들이로 파신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해보실 만한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이 도매 사이트를 제가 활용하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가지고 사입해가지고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를 좀 연습을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위탁 판매 사이트들은요, 사업자가 있으셔야 가능한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위탁 판매 사이트를 활용하기보다도 이 도매국 자체에서도 보면요, 최소 1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요런 거.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해외 상품이라 좀 그런데 나는 해외는 조금 절차가 구매 대행이나 뭐 이런 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요, 해외 거 아니어도 이렇게 최소 1개 또는 뭐 2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올려놓게 된다면 실제 지금은 연습이니까 올리는 부분이지만 판매가 되더라도 보내면 되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5개까지가 최소 구매 수량이다. 그럼 5개로 묶어가지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간접적으로 연습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도매국을 활용할 계획이에요. 자, 실제 도매국에는 도매매, 낙가마, 그리고 에그돔이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도매매는 원래 위탁 판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배송대행 B2B라고 적혀 있죠.
여기 같은 경우 도매국과 패밀리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매국에서 만약에 한 개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야 되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거의 보면 도매매에 올려져 있는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도매매에도 많이 올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핑크 소금? 아까 좀 전에 도매국에서 봐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하나짜리들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하나 600g짜리 하나 사는 게 도매국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건 810원에 올려져 있다고 해요. 한 개 이상 구매할 수 있게. 그죠? 한 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도매매에서는 똑같이 810원으로 돼 있긴 하네.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뭐 한 개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 구매를 할 수 있게 또는 10개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품이 도매매에서는 한 개씩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왜 여기를 바로 쓸 수가 없냐면 여기는 사업자여야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도매국에서 상품을 골라서 소싱을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는 이런 도매매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 역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내가 소싱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옆에 보시면 이미지 다운까지도 가능해요. 더 친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 체크하고 상품 이미지랑 상세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구매는 얘가 지금 프리미엄 5종 세트가 뭐 57,400원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몰에 올릴 때는 57,400원에 올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제 수수료가 더 떼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진을 조금 더 더해가지고 올리게 되겠죠. 그때 마진은 나중에는 이제 마진 계산기라 해서 엑셀 표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마진 계산기 이렇게 쳐보면 마진 계산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도매매에 있던 이 소금을 팔겠다. 그럼 57,4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진 계산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얘는 왜 이렇게 나왔대? 옆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이런 마진 계산기가 있거든요. 이게 엑셀을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재고까지 좀 관리하기 위한 거고, 간단하게 보실 때는 이런 사이트 자체에 있는 마진 계산기들을 활용해도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에 팔 것인지 대략 한 65,000원에 팔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송비는 얘가 3,000원 든다고 하죠. 택배가. 매입 가격은 57,400원, 매입 운송비가 3,000원. 그런데 우리가 요 운송비가 3,000원이라고 해서 꼭 우리 배송비를 3,000원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만약에 배송할 때 배송비를 3,500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비 부분에서도 약간의 마진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뭐 포장을 해서 보낼 게 아니잖아요. 위탁 판매니까. 그럼 기타는 0. 운임비 딱히 없고 광고 마케팅 안 할 거면 0. 그리고 수수료는 카테고리 수수료로 스마트 스토어가 아까 일반이 3.63이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가 떼어지는 게 있죠. 3.63 똑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일반이냐 간이과세자인데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면 1% 수수료 정도가 들 거고 일반과세자면 10% 수수료가 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65,000원으로 이 상품을 팔았다 라고 한다면 대충 하나당 3,900원 정도, 한 4,000원가량 순이익이 남는 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마진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상품 한 개를 소싱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엑셀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뭐 오늘은 좀 심플하게 이런 마진 계산기를 활용해서 가격의 마진을 대략 정해서 올리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진 계산기를 써서 나중에 상품의 가격을 정할 거다. 자, 어쨌든 이따가 또 한번 보고요. 도매매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57,000 얼마짜리를 만약에 우리 스토어에 65,000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고객이 보고 우리 몰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도매매에서 아까 그 핑크 소금을 아까 이거를 얘기했었으니까 구매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수량을 고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매국과 도매매가 좀 다른 점은 도매국은 우리 쇼핑몰 상호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도매매는 이렇게 상호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도매매를 만약 활용한다면 여기다가 뭐 한일몰 우리 몰 이름을 넣고 소비자는 우리 몰에서 주문을 했을 거니까 주문 내역을 보면은 우리 몰에 소비자의 이름이랑 그리고 배송지, 연락처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소비자명, 수령지 주소, 휴대전화 그리고 배송 요청사항 있으면 적고 저장해서 우리가 이 57,400원에 배송비 3,000원 더한 값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송장 번호가 와요. 그럼 그 송장 번호를 우리 스토어에 그 고객의 그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요 위탁 판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아직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매매를 바로 쓸 수가 없다 보니 우리는 요 도매국에서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절차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 뭐 여름 가까워지니까 이런 선풍기도 팔 수 있겠죠. 최소 구매 수량이 2개니까는 2개 그냥 묶어서 팔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화이트가 팔렸어요. 그러면 뭐 화이트 하나, 뭐 예를 들어 블루 하나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고 우리 몰에 올렸던 것을 상대방이 이제 사서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매하기 가서 여기다가 수령자명, 수령지 주소 적고 우리 여기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하면은 마찬가지로 빠르면 그날 아니면 다음날에 송장 번호가 카톡으로 옵니다. 그럼 그 카톡으로 온 송장 번호를 이따가 해야죠. 지금 이게 설명하느라고. 네, 송장 번호를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에 적어서 배송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사이트가 이런 도매국, 도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얘는 도매 사이트다 보니까 최소 구매 수량이 있기는 하다. 근데 1개짜리, 2개짜리 이런 거는 묶어서 팔아도 되니까 만약 그런 상품은 묶어서 우리 스토어에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매국은 개인이든 사업자든 살 수 있다. 근데 도매매 같은 경우는 사업자여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은 도매국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낙가마. 원래는 이 도매국이요, 낙가마서부터 시작을 했기는 했어요. 이 낙가마는 뭐냐면 재고 떨이하는 상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애견, 봄, 여름 의류 요거를 팔던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안 팔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낙가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500개 일괄해서 카톡으로 이제 문의해서 우리가 사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낙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원래는 이렇게 가격을 적어주게 돼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문의를 주세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상품들이 되게 많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품들이 있을 때 이거는 또 어떻게 쓰면 좋냐, 우리가 뭐 사입을 해서 판매하겠다 이것도 물론 괜찮고요. 아니면 약간 사은품 있죠. 사은품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입하는 어떤 상품의 경우
우리가 상품의 이제 재고들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이제 되면 이제 뭐랄까 주문이 이루어지면은 포장해서 보낼 때 뭐 여기서 좀 저렴한 상품을 사가지고 같이 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펜턴트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 톡이라든지 비싸지 않은 상품으로 사은품을 정해서 같이 보내는 그런 용도로는 괜찮겠죠. 아니면은 진짜 파셔도 되고요. 네, 그런 게 낙가마. 그리고 여기 에그돔도 역시 사업자가 있으셔야 가능은 한데 뭐야,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국에 왜 위탁 판매라기보다는 중국에다가 구매 대행으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에그돔이라는 이런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1688 타오바오 등의 주요 쇼핑몰들을 우리가 사이트를 검색해서 상품을 구매 대행이나 수입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탁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중국에 구매 대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위탁 판매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떤 경우냐, 중간에 이제 배대지라고 해서 배송 대행지를 설정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기 에그돔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구매 대행이나 수입 대행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을 때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사이트가 에그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도매매 같은 거 활용하실 때요, 이 도매매 같은 경우는 실제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스피드고 전송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도매매에서, 그러니까 도매매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메이크샵이나 옥션, 뭐 위메프 등등의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통합, 뭐라고 하죠? 그런 올리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자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이라 우리가 바로 실습은 하긴 어려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에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API 설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결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드고 전송기를 이용해서 상품을 우리가 소싱을 하면 각각 연결해 놓은 사이트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요런 것이, 요거는 이제 도매매에 있는 것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지어드민이라든지 아니면 사방넷이라는 통합관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런 데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도매매 자체가 조금 좋은 점은 저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요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업자가 있어야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방넷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 근데 좀 비싸요. 1개월에 가입비 처음에 이제 30만원 내고 매달마다 25만원씩.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 스토어만 쿠팡 정도만 하겠다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나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되게 여러 몰에다가 올려요. 저는 생각했을 때 10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10개 이상의 몰에 올린다. 그거는 진짜 올리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때 돼서는 10개 이상으로 하신다 하면은 저는 요거 서비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래도 일주일인가 아니면 한 달인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마다 무료 체험 기간들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면 괜찮기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하실 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뭐 위메프, 티몬,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카페24도 쓰시려면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게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한꺼번에 올리실 때 그때 쓰세요. 뭐 6개 가지고 한다. 그거는 진짜 돈 그게 안 나와요. 효율이.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쓰실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나는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보통은 이런 서비스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내가 쇼핑몰을 좀 잘 다룬다 할 때는 그거 한번 신청해서 달아보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자,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도매국에서 상품 소싱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싱할 때는 대략 어떤 상품이 인기가 좋을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소싱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이게 원칙과 실제가 사실 항상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상품이 인기를 얻겠다라고 소싱을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상품에서 터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리셀, 즉 우리가 이렇게 위탁 판매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키워드를 맞춰서 올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상품을 내가 골라서 이 상품만 소싱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싱해보고 반응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소싱할 것도 아니고요. 연습이에요. 어제 복습 겸. 그죠? 그래서 오늘 상품은 제 기준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수량이 1개 또는 뭐 2개면은 2개를 묶어서 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품으로 고를 거예요. 그리고 상품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허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1개를 고르고 그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저장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바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도매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검색을 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럼 인기 100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 100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 올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관심 가는 상품 일단 최소 하나 또는 최소 2개짜리로 골라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가방을 골랐다 라고 한다면 이 가방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1개 살 때는 5,100원이고 50개 이상이면 5,000원에 준대요. 자, 어쨌든 조금 내려보니까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가 사용 불가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스타벅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팔 거면 직접 찍어서 올려라 이거거든요. 왜 그런데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건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갖다 쓰면은 얘네가 만약 그거를 우리 사이트에서 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이제 저작권을 침해했다 해서 가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저작권 이제 분쟁 때문에 뭐 합의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몰랐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정상 참작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도매국에서는 여러 개를 팔라고 올려놓고는 왜 자기네 거 상품 이미지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 또 요게 또 고민이 되실 건데 실제 이 상품 페이지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된다면 실제는 비용이 꽤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도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상세 페이지가 지금 여기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판매사에 전화를 해보면 얼마를 자기네한테 주면은 쓰게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꼭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품 한 개 살 수 있잖아요. 한 개 사가지고 그거를 내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그러면 저작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런 부분 복잡하니까 이런 건 빼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를까요? 예를 들어 이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경우는 8,990원에 팔고 있는데 보시면은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허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갖다 써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상품 중 한 개를 골라주세요. 뭐 어떤 걸로 고르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암튜브도 귀엽긴 한데 한번 볼까요? 이거 애기들이 물놀이 할 때 팔에다가 끼는 튜브예요. 사용 허용이고 안전인증도 있고 근데 하나씩이면 좋은데 두 개로 묶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근데 귀엽게 나오기는 했어서 패션 잡화 화장품에는 뭐가 있나? 자, 일단 상품 고르시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순 있어요. 요거는 어디 보자. 자동 우산인데 5,900원. 그리고 사용 허용. 사실 지금 많이 팔릴 거는 아니고 아마 장마철쯤에 팔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올리면은 아마 이후에 한 여름 근방일 때 장마철쯤에나 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한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구매 수량 하나에 사용 허용인 거 요거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걸로 할게요. 오늘은. 자, 일단 고르실 시간 5분 정도 더 드려보고요. 고르셨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상품을 골랐으니까 이 상품의 상세 이미지도 필요할 테고 대표 이미지도 저장을 좀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대로 저장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했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에 맞게 우리는 미리 캔버스를 불러다가 작업을 하는 것도 같이 할 거예요. 지금 11시 7분이니까 제가 11시 10분에 설명 계속 이어서 할게요. 마저 상품 골라보세요. 뭐 저랑 똑같은 상품 고르실 분은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인기백의 상품들 꽤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품으로 직접 소싱 하셔도 됩니다. 자,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이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저장해봤자 아까 얘기했듯이 한 750에 750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미지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는 저장을 한 건 아니고 클립보드에 클립보드에 잠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새 창을 하나, 새 탭을 열고 미리 캔버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로그인을 한 후에 저는 여기가 제 자리라서 로그인 유지를 해놔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로그인을 한 후에 크기 조정을 1000에 1000픽셀로 놓을게요. 1000에 1000 적용하기. 그러고 아까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 누르면 아까 복사한 우산이 왔죠. 그럼 끌어서 여기 가득 차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뭐 조금 더 넓게 하거나 이거는 이제 본인 맘이고. 자, 그러면 밑에 여기 페이지 추가 보이세요? 요거 한 번만 누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하얀색 1000에 1000픽셀짜리 창이 하나 또 열렸어요. 여기에 다시 도매국에 가서 상품을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또 캡처를 해요. 페이지 추가가 어디서 쓰는데? 미리 캔버스 요 사진 올린 부분 밑에 보시면 페이지 추가라고 표시가 있어요. 자, 도매국에서 마음에 드는 화면 보이죠? 예를 들어 요 화면이다. 네, 딱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이걸로 할게요. 자, 화면이 일단 잘 보이게 일단 둬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쯤에다 좀 적어볼까요? 윈도우 키랑 쉬프트와 S를 누르면 화면을 캡처한다 라고 했었죠? 그쵸?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쉬프트 S 하면 화면이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고요. 플러스 표시 나와 있을 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후에 아까 요 미리 캔버스 와서 요 2페이지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컨트롤 V 그러고 늘려서 맞추세요. 근데 이게 네. 그 한 장씩 복사가 안 되고. 자, 또 밑에 페이지 추가 그리고 도매국 아까 화면에서 캡처하고 싶은 화면 두고 화면 줄이고 싶을 때는 컨트롤하고 휠 굴리시면 확대 또는 축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위치 놓고 윈도우 쉬프트 S 그 다음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아까 미리 캔버스 와서 컨트롤 V 하고 늘려서 맞추면 되죠? 반복 작업이에요. 이때 늘릴 때 Alt 누르면서 늘리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늘려지니까 요것도 좀 편해요. 컨트롤이랑 알트랑 그 늘려질 때 네. 사이즈가 다르게 늘려져요. 컨트롤도 전 사이즈로 늘려지는 거. 네, 둘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기능이죠. 네. 키를 안 해요. 원래 다른 데서는 쉬프트잖아요. 근데 그런가? 포토샵에서는 Alt긴 한가? 그죠? 어찌됐건 간에 조절할 때 정 비율로 할 때는 미리 캔버스에서는 그래요. 뭐 컨트롤이나 Alt 누르면서 늘리면 가운데서부터 정 비율로
우산의 종류가 꽤 많았네요. 다 됐네. 자, 어쨌든 이렇게 추가 이미지 또는 대표 이미지로 하실 것들 고르셨다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이거 뭐 PNG로 저장하실 거고요. 밑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 받으시면 이게 이제 zip 파일로 받아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경로, 예를 들어 문서에 전 4회차 쇼핑몰 폴더 한 개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면 zip 파일로 묶어지고, 얘를 압축 풀기 하시면 압축이 풀려지겠죠? RGB 있으면 바로 압축 풀기가 뜨고, RGB 없으면 여기 압축 파일 표시, 압축 풀기 눌러서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따 요거 이따 올릴 거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했고, 다시 도매국에 와서 상세 페이지로 저장할 이 지금 화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게 저장을 할 요 화면 있죠? 여기 도매국의 상세 페이지 화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요거 아까 제가 우산이란 폴더 안에 그냥 이대로 저장할게요. 그럼 저장이 됐어요. 요거는 되게 길쭉하게 길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 전체를 저장을 한 건데, 중간중간 잘려져 있는 상세 페이지들은 아마 여러 번 저장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대표 사진하고 상세 페이지까지 이미지 저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올리면, 지금 현재 그 가격 그대로 올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역마진을 벌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얘가 5,900원이니까 그럼 나는 한 500원 정도 이득을 남겨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다 보면 내 생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역마진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해야겠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마진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서 가격대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있죠? 새 창 하나 띄워서 할게요. 이렇게 새 탭. 구글에서 치는 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마진 계산기 이렇게 쳐보시면은 마진율 계산기가 나와요. 자, 판매 가격은 저는 5,900원이었죠? 5,900원. 그리고 판매 가격이 아니라 매입 가격, 죄송해요. 매입 가격은 5,900원이었죠? 그리고 매입 운송비가 여기 보니까 바로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옵션 한 개를 골라서 구매하기 가보면 배송비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3,000원이네요. 제 거는. 그러면 배송비, 매입 운송비를 3,000원. 판매는 얼마에 할 것이냐? 예를 들어 5,900원에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파는 거니까 저는 대충 8,900원에 올리고 싶고요. 배송비는 3,500원 받는다고 해보죠.
다른 운임비나 광고 마케팅비는 지금 생각 안 할 거니까 0원으로 놓으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거니까 카테고리 수수료, 연동 수수료 그대로 두시고요.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는 1%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10%로 그냥 생각해서 계산해보면 마진은 21.06% 정도 남고 이익은 하나 팔았을 때 2,600원 정도 남는데요. 그럼 난 9,500원에 올려볼까요? 그러면 3,100원 정도가 하나 팔았을 때 이익이 남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까지 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할게요. 자, 상품 관리에 보시면 상품 등록 있어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선택. 카테고리 명을 이제 찾으셔야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탭을 하나 또 늘리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서 검색어는 우리가 지금 찾으신 상품. 그러면 저는 우산 찾았으니까 우산을 쳐볼게요. 그러면 쇼핑에 가보시면 이 상품이 패션 잡화, 패션 소품, 우산, 자동 우산이 먼저 보여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동 우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카테고리명은 자동 우산 해서 고르시면 돼요. 판매 상품의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면은 뭐 등록해라 라고 하네요. 확인.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이 우산 고르신 분은 우산 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찾으신 상품을 검색하세요. 자, 카테고리 잘 되셨다면 두 번째로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은 도매국에 있는 상품명을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도매국에 있는 상품명을 같이 이제 첨고해서 쓰시는데 뭐 쇼핑 연관 키워드에 보니까 우산 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예쁜 우산, 3단 우산, 장우산, 자동 우산 있는데 여기서 가져올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 스토어의 상품의 이름으로 좀 쓰면 좋을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쇼핑 연관에서 키워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있는 상품들은 일단은 로직에 의해서 상위 노출이 된 상품들이잖아요. 요 안에서도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면 이런 키워드를 가져오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답례품 이런 걸로도 넣겠다. 그럼 그것도 넣어도 되죠? 뭐 경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써먹을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메모장이나 아니면 메모지 같은 데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일단 저는 요렇게를 적었는데 3단 우산하고 자동 우산 이거 섞으면 3단 자동 우산이네요. 그죠? 3단 자동 우산 뭐 일단 제가 요렇게 키워드는 좀 가지고 올 거고요. 저희 스토어에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상품의 이름도 좀 활용할게요.
이름이 엄청 기네요.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건 좋지는 않고요. 요 이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요거를 얘가 이제 이름이랑 그리고 키워드 가져온 거니까 지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V 자외선 차단 3단 자동 우산 108골 우양산도 갖다 쓰고 싶죠? 양우산, 우양산 이렇게 줄까요? 초경량도 넣고 싶으니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짓기보다 좀 바꿔서 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본인 맘이기는 하겠지만요. 108cm 이것도 넣을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뒤에다 넣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면 스토어에 상품명으로 넣어보고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 없대네요. 자, 여기까지 바로 또 해보세요. 아까 가격 생각해 두셨죠? 네. 얼마? 올리려고 하는 판매 가격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저는 9,500원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예를 들어 저는 10,000원인데 뭐 할인을 뭐 500원 할 거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12,000원인데 뭐 얼마를 할인해야 되냐 그러면 2,500원인가요? 이렇게 할인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판매가에다 그냥 9,500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재고 수량 일단 도매국에 보니까 재고가 많아요. 옵션 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리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개 이렇게 놔도 되고 더 많이 넣어도 되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상품, 즉 지금 제가 고른 상품인 우산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옵션의 재고 수량으로 알아서 저 재고 수량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기 재고 수량에 따로 안 적고 옵션에서 설정하셔도 돼요. 블랙, 핑크, 퍼플, 뭐 옐로우, 퍼플, 스카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옵션. 지금 저는 직접 입력하기로 할 거고요. 조합형, 옵션명. 저는 컬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옵션 값을 이 도매국에 있는 이 옵션 값을 외워서 쓰기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사실 그럴 수는 있지만 불편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션은 윈도우 키 누르면서 저는 오른쪽 방향 키 누를게요. 그럼 옆으로 들러붙고 이쪽에는 열고 싶은 화면을 누르면 두 화면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방향 키를 누르시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 두 개는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폭을 맞추시면 돼요. 이쪽을 좀 넓게 보겠다면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보기 편하죠? 블랙 안 외워도 되고, 핑크, 옐로우, 퍼플, 스카이 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컬러가 오게 되고, 옐로우는 재고가 없거든요. 그냥 0으로 놓고, 뭐 나머지는 재고를 저는 얘가 뭐 9,000개씩 있다고 하니까 블랙, 핑크, 퍼플, 스카이를
재고를 저는 뭐 100개씩만 올릴게요. 그러고 일괄 수정하면 이렇게 재고는 100개, 옐로우는 제가 체크 안 했으니까 0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재고 수량을 일일이 적으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체크해서 재고 수량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잘 팔리면 재고 조정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재고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단품인 경우는 옵션 따로 설정할 필요 없죠. 주로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 단품이면 옵션 설정할 필요가 없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품인데 많이 사면 할인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사시는 또 그런 경우들은 뭐 예를 들어 5개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옵션을 따로 설정하시기도 합니다. 자, 옵션 부분 설정하시면서 질문 잠시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 대표랑 추가 이미지 넣는 거 할게요. 자, 이제 요 화면 다시 좀 크게 보고 싶은데, 자, 그럼 윈도우 키와 위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마우스로 끌어서 위로 움직여도 되는데요. 사실 방향 키가 좀 더 편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에 여기 플러스 눌러주시고, 상품은 내 사진 가셔서 아까 다운받으신 대표 이미지들 있었죠? 어딨나요? 문서에 저는 4차, 아까 우산, 대표해서 고르면 돼요. 이걸 쓰면 좋긴 한데 워낙에 또 뭐랄까 많이들 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걸로 쓸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에 다시 눌러서 나머지 사진들을 넣으면 되겠네요. 9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몇 장 더 고르시든 상관은 없고요. 요게 이 파란색, 요 초록색 바가 끝까지 간 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이렇게. 얘네들은 순서 변경해서 내가 두고 싶은 순서로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라색도 그냥 여기 한 번 더 넣을까요?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상세 설명은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누르셔서 사진 들어가셔서 내 사진 여기서 아까 우리 상세 설명 가져온 거 열어주시면 돼요. 꽤 길어서 이렇게 넣고, 물론 요런 뭐 위쪽에다가 내가 뭐 인용구를 넣겠다 그럼 클릭해서 인용구를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바로 등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떴죠. 자,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카탈로그 브랜드 없죠. 있으시면 적으면 되겠고 없으시면 넘어가면 돼요. 도매국에 보시면 아까 상품에 이 밑에 보시면 있는 경우는 브랜드가 보일 거고요. 없는 경우는 안 보일 거예요. 제 상품은 특별히 브랜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니까 모델명은 이렇게 적혀 있긴 하고 코아라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대요. 상품 포장 부피랑 무게도 적혀 있네요. 일단 자, 그러면 제조사는 코아라고 했으니까 코아라고 저는 적었고요. 없으면은 비워놓으시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우리 뭘 이름으로 적어가지고 처리하셔도 돼요. 중국 OEM이라고 돼 있는 거 써요? 그래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원산지 표시 밑에서 있죠? 네. 상품 속성, 형태, 3단, 장동 방식, 저는 자동이었던 것 같아요. 부가, 자외선 차단의 경량, 그리고 양우상 겸용, 안마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패턴, 아무 모양 없으니까 무지, 우산 종류, 우양산. 자, 이렇게 속성을 고를 수 있는 거는 골라주시고 고르기 어렵다 하면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그 정보를 좀 더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상품을 이렇게 더 올릴 때 정보가 더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 네이버 크롤러가 읽을 때도 좀 더 좋은 상품으로 보기야 하겠죠. 그런 정도? 자, KC 인증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인데요. 이 상품은 KC 인증이 아까 안 보였던 걸로, 그래서 없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원산지 수입산 아시아, 중국, 그리고 수입사. 여기 수입사 잘 모르죠? 그럼 중국 한 번 더 적으시면 돼요. 상품 상태는 신상품 맞고요. 제조일자, 유효일자 따로 표시 없으니까 넘어가고,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검정콩 올려서 농축수산물로 돼 있는데 이 상품군을 눌러서 해당하는 상품군을 고르시면 돼요. 마땅히 없으면 기타 제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이렇게 누르시면 상품 상세 참조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송입니다. 배송은 우리 얼마 주기로 했죠? 3,500원? 전 3,500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배송비 설정하셨을 거예요. 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무료 배송 아니고 이번엔 유료 배송인데 기본 배송비 3,500원 받을 거야. 이렇게. 결제 방식은 착불, 선결제, 착불 또는 선결제 다 좋은데요. 보통은 선결제로 그냥 많이들 해버리기도 해요. 왜냐면 착불하게끔 안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선결제로 하면 되고, 이건 이제 본인 맘대로. 그러면 여긴 됐고, 네. 저희는 그 제주 도서관과 배송에서 그 차이 안 나오는 여기 안 나와요? 네. 어제도 그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부분에서 설정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옵션에서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러면. 자, 반품 교환. 여기 기본 반품사 그대로 돼 있을 거고요. 반품 배송비는 아까 3,500원이 있죠? 편도니까. 교환 배송비는 7,500원, 7,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AS 특이사항 딱히 고칠 거 없고요. 추가 상품 없으니까 넘어가고 구매 혜택 조건도 따로 설정할 거 없죠? 검색 설정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키워드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쁜 우산, 자동 우산. 이거는 이제 자동 우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 3단 우산, 우양산,
양산, 팔굴, 8K, 또 뭐 있었지? 판촉물 답례품도 있지. 답례품도 똑같이 카테고리가 있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못 넣는 것들 있으면 밑에다 넣으면 돼요. 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는 가능합니다. 판매자 코드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걸 좀 쉽게 알려면 적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도매국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고 다 됐으면 검색 품질 체크. 그러면 태그는 지금 입력은 8개 했는데 적용 6개 됐대죠? 근데 얘가 10개까지 가능하니까 요거 안 된 애들은 굳이 여기 있으면 아깝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아까 또 안 된 애가 누구냐면 팔골. 그럼 여기 이제 제가 6개 넣었으니까 더 넣을 수 있죠. 더 넣을 거 없으면 내비두고 다 되셨으면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 빠져 있대요. 그럼 요것만 적죠. 저장하기. 상품 보기 하면 지금 올려져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 1000에 1000으로 맞춰서 지금 이렇게 확대도 잘 되고요. 네, 문제없이 잘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려보신 분은 지금 요게 이제 연습을 해본 거니까 마찬가지로 도매국에서 하나의 상품을 더 소싱해서 올려보시면 되세요. 올리시는 거는 일단 봤으니까 일단 질문 중에 아까 배송에 대한 부분 그것만 좀 얘기를 마저 할게요. 아까 배송해 보니까 뭐 2권역, 3권역 이런 게 뜨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요 상품 관리에 보시면 메뉴 중에 배송 정보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송비 묶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음 그룹 추가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묶음 그룹명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그냥 주고요. 그리고 사용으로 하겠죠. 그리고 묶음 그룹에서는 큰 배송비로 부과하게 할 거면 큰 배송비로 부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배송 권역을 2권역, 3권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권역과 3권역의 차이는요, 뭐 그냥 육지랑 제주도 이렇게만 나누느냐 아니면 육지, 제주, 도서 상관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추가 배송비는 예를 들어 그냥 5,000원으로 한다면 제주의 도서 상관 추가 배송비는 뭐 내가 6,000원으로 하겠다라든지 3,000원으로 하겠다라든지 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되게 애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택배사한테 조금 더 확인해서 오차는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상가는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약간 산악지역 있죠. 올라가는데 요즘 뭐 자유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산에 살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돈이 더 들거든요. 예, 그런 도서상간의 배송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품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 배송비가 다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다 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택배사에 대략적으로 물어보면은 얼마 한다 대략 얘기를 해주죠. 그 가격에 대충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넣으면 돼요. 그냥 5,000원 5,000원 해서 그냥 일단 저장해 놨다가 수정해도 되고, 네, 그래서 요거 설정해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배송 부분에서 는 이게 원래 묶음 배송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묶음 배송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뜨고요. 지역별 차등 배송비 이렇게만. 만약에 묶음 배송이 불가다, 개별 배송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는 창이 좀 뜨기도 합니다. 네, 뭐 요 정도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 올려보시면서 질문 또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요거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연습용으로 한 개 더 올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거까지가 오늘 예제라서 네, 거기까지 하시면은 오늘은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오늘 다 못 올리신 분은 집에서라도 하나 더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꾸 올려서 익숙해지는 게 먼저니까.